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이죠. 이제 9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쇼크를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오늘은 잘 버텼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회복을 계속해서 시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 역시도 상당히 긴 박스권에 계속해서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사실 오늘과 같은 시장 환경이 이어졌다면 지난 8월부터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소위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을. 태양광, 조선, 2차전지 그리고 방산, 원자력까지 이런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했었던 산업군들이 요 5가지 산업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마침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 좋지 않았고 여전히 시장은 약간 인버스 성격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방산주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시세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들. 그리고 조선주 단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역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수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이 외에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OCI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락으로 결국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했었던 주요 산업군들이 인버스 성격의 종목군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는 지수와 좀 다시 동조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렇게 인버스 성격을 담당했었던 산업군들이 하나둘 꺾이게 된다면 분명 이쪽에 유입됐었던 수급들은 일시적으로 또 다른 테마를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러시아 내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서 좀 역습을 하면서 많이 지금 빼앗겼던 격전지들을 많이 좀 되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푸틴의 선택지 역시도 다소 좀 줄어든 그런 상태고 동시에 오늘 나온 속보인데 오늘 푸틴의 탄핵안 참여 확산 소식들이 정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자체 그리고 시의원까지도 서명 소식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압박이 좀 가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더해지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전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좀 시세를 이끌었었던 관련 기업들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촬영 때도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라든지 방산, 뭐 조선 이쪽은 이제는 시세 좀 분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쪽은 좀 기간 조정 차원에서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급들이 좀 넘어간 쪽들이 존재를 하죠. 바로 어제 상당히 큰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18%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역시도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리딩에서는 다뤘었던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봇 쪽에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로봇 산업 내에서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러면 로봇 쪽으로도 확실히 수급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에너지 그리고 방산, 뭐 조선 이쪽이 움직이기 전에 어떠한 산업군들이 트렌드 역할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연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나왔었던 네옴시티,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게 감지가 된다면 테마 트레이딩 쪽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로봇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쪽이라든지 더해져서 자율주행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오늘 종가 부분에서도 모트렉스라는 종목 상당히 큰 폭으로 흐름을 좀 보여줬죠. 오후장 장 마감 분위기 때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들이 좀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일시적으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데모 같은 종목들. 이 외에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 몇몇 지금 흐름들을 발휘를 해줬고, 그러면 오늘 5%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냐면 일단은 대표적인 로봇 쪽 산업에서 한 종목,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로보티지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딩 쪽에서 다뤘었던 종목, 아마 이 유튜브 촬영 내용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9월 8일날 드렸습니다. 9월 7일날 드렸죠. 9월 7일날 드렸고,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 쪽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10% 이상 가까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지금 왜 갑자기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제가 또 이 유튜브 촬영에서 안내를 드리냐면, 일단은 로봇 테마 내에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로봇 산업 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은 오랜 기간 담당을 했었던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림 로봇이 세력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완연하게 분산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휴림 로봇은 사실상 테마 내에서 힘을 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했었던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오늘 로보티즈를 들고 온 이유는 상당히 간단명료합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가 먼저 선발주격 흐름을 끊었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와 유일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였던 배경은 단연 지난 8월이었죠. 8월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의 자동화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쪽이 선발주격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패턴의 종목군들이 그 흐름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모듈 전반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자동 공정에 사용되는 로봇보다는 서비스용 로봇 쪽에 좀 많이 가깝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방금 오늘 그리고 전날 시세가 나왔던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밑에 하단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단에 대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일단 오늘 5%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히림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림은 좀 지금 여기저기 엮여 있는 복합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히림을 가져 나온 이유는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상당히 파괴가 심각해서 재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히림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에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주거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 기업들 오늘 뭐 대표적으로 데모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히림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패턴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요즘 시장 트렌드에서 기술적인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거는 고점을 뚫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벼워진 상태의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히림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 아마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해져서 지금 히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재건 관련뿐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던 네옴시티 쪽에서도 좀 엮여있는 그러한 아주 괜찮은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트렌드 성격상 저는 개인적으로 히림 같은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꼭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 로보티즈와 히림 반드시 좀 잘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봐주시길 안내를 드리겠고 계속해서 지금 테마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들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 방산 이쪽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수급들이 좀 옮겨가고 있다는 점들을 캐치하셔서 빠르게 좀 트레이딩에 임하시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